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이죠. 네, 우리 증시는 과연 화목할 수 있을까요? 네, 나가는 금액만큼 채울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빅사이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황금조끼의 상승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죠.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5월의 첫 거래일의 시작입니다. 4월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달이라고 많이 좀 합니다. 뭐 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1분기 실적 부분들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뭐 쇼킹한 부분들이 현재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탄탄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1분기는 일단 마무리 짓고 2분기가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 또 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5월의 첫 주기 때문에 방향성이기 때문에 한번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흐름까지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들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나스닥 4%대 급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2,687선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기관의 매도세 가 유난히 강했고요. 유가증권 시총 상위 12종목들은 혼조세 보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 마감하면서 간신히 900선을 턱걸이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팔자세를 보인 가운데 유가증권과 같이 기관의 매도 강도가 거셌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은 대부분 약세 우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또다시 추가 급등하면서 1,250원대로 내려선 지 1거래일 만에 또다시 1,2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일 대비 9원 넘게 오른 1,265원 일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열리게 되는 미 연준의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 한번 해주시죠. 오늘 시장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그 급락이 됐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당히 불안한 감에 또 출발이 좀 됐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상당히 양호하게 어떤 그 방어를 좀 했던 뭐 그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증시 관련된 빅스텝, 그러니까 빅스텝 뭐 또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는데 연달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냐 이런 여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한 가지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GDP의 어떤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경기 불확실한 어떤 점에서 올리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고용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은 현재 상당히 양호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부분들이 GDP 부분들이 좀 낮게 잡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좀 생각이 될 부분의 좀 문제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국내 증시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코드에 맞는 어떤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의 기업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열어봤더니 서프라이즈의 실적들이 작용이 되고 있죠.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대 고공행보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나름대로 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효과 때문에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와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이제 고물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면전 선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천연가스를 두고 기싸움하는 어떤 형태들도 벌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 루블화를 결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국가는 공급 중단, 루블화 결제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이제 스톱.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하면서 장기 계획을 하자. 이런 복잡한 에너지 전쟁들이 끼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폐쇄기 짙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종전으로 가느냐, 더 확전으로 가느냐는 어떤 그 시금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그 불안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경기 회복에 대한 종목군들, 한쪽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두 가지 이제 비중을 두면서 현재 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미 달러 부분들을 유동성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970년대, 80년대 어떤 시대하고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폴 볼커의 현재 80년대 70, 80년대 재임했던 현재 그 연준 의장을 그 회고를 좀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았는데 과연 이번에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점이 잡혀지지만은 인플레이션의 고전을 많이 좀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을 포트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짜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또 시장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주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를 바라보는 심리 싸움인데 1분기 실적 좋았겠다. 그다음 2분기 이제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 우주 산업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전체적으로 제3세계 국가라는 여러 가지 국가로 확대되는 뭐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그 군사 마니아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전쟁 무기가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특히 뭐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화상 인터뷰로 주라가 한 게 뭐냐면 대전차 무기 이게 그 성능도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류 열풍에 이어서 군사 무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벨 이제 현재 상당히 인기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의 꼼꼼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빅사이클 사료 업종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장에 뜨거웠던 업종, 사료 관련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료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오늘 굉장히 연일 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풀어주시죠.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료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이 촉발이 되면서 천연가스, 그다음에 네. 이제 식량, 그다음에 에너지 이 두 가지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순환매를 형성을 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현재 단도직입적으로 그 물어보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식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돌아가진 그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미국에서는 뭘 통과를 시켰냐면은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무기를 독일에 항전한 유럽이 질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 대여법으로 대규모로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영국, 중국, 러시아까지 공급이 되면서 현재 독일하고 싸움에서 이겼던 그런 전례들인데 이번에 통과되면은 미국제 무기를 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천연가스를 유럽하고 장기전을 계약을 추진하자 하는 그런 것들이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좀 있는 상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전면전은 아니겠지만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저는 이제 지리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눈치 싸움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합류를 했다가 러시아에게 발 빼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 핵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핵 개발을 했고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 전쟁이 그 핵 공격을 받으면은 현재 중국은 자동적으로 참전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어떤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지게 되면은 천만억짜리 전쟁 배상금 또는 현재 예전에 과거 소련처럼 국가가 분리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죠.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바로 그 해양 영토를 차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헤게모니 정탈권까지 복잡하게 연결이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파종 실기 부분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밀 가격에 대한 어떤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북미, 그다음 남아시아, 남아프리카, 그 현재 남미 같은 경우는 가뭄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파묘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간은 오래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사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하고 패권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게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이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쉽게 끝나지 않고 막대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번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으로 또 곡물값 상승에 따라서 사료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 인상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게 된다면 물가가 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사료 이 업종에서 관련된 이 기업들에 대한 또 주가도 예. 궁금해지거든요. 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제 관련 기업은 일단 뭐 오늘 좀 세 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 한탑, 팜스트리, 이제 EG홀딩스 세 개를 좀 보겠는데 네. 물론 동아사조원이나 다른 종목군들을 많이 띄워줬는데 예.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EG홀딩스에 대해서 현재 후발적으로 뭐 상한가 친 종목은 이제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EG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 네. 제가 EG홀딩스를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EG홀딩스가 EG 계열사 전체 팜스토리를 포함해서 전체 현재 그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재 지주회사 부분들의 최종 신고를 현재 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G바이오의 어떤 그 현재 창업자 지원철 회장에서 자기의 어떤 아들로 지현욱 현재 대표 체제로 전환이 되는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교통 정리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교통 정리들이 완벽하게 저는 이번에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이고 한 가지 현재 그 재무제표로 보면은 현재 그 IFRS의 연결 재무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AR, 그러니까 GAP라는 그 현재 일반 회계 일반 그 재무제표 어떤 방법이 있는데 국제 회계 기준이 아닌 그 다른 방식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일반 회계로 이제 보면은 PBR이 0.28로 잡힙니다. 현재 요거 아래로 보시죠. 근데 전체적으로 국제 회계인 기준으로 현재 해보면은 0.5로 잡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EG홀딩스 전체 그룹에 대한 현재 그 저평가, 극심한 저평가 국민입니다. 그래서 0.28이 만약 맞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PBR 1만 돼도 3배의 현재 가격에서 3배의 어떤 급등이 나와야 되죠. 근데 EG홀딩스는 전체적으로 EG바이오, 옵티팜, 팜스토리, 그다음에 마니커, 정다운 이런 상장사만에서도 대여섯 개를 가지고 있고 비상상자까지 해서 뭐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5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숨어 있는 지주회사 관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한번 시세를 좀 줄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랫동안 뭐 작년부터 계속 추적 관찰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그 좋은 부분들이 한번 떠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에도 제가 한번 이 다른 프로에서 이제 그 한번 이 EG홀딩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정확하게 한번 좀 드렸었을 겁니다. 이때 2월 달이었죠. 이때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조용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급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EG홀딩스의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급등 조정, 그 다음에 이중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승 삿바 형태가 새로운 이제 출발의 캔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이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시세 부분들은 한번 형성이 되면은 21선을 현재 21선마다 또는 20일마다 현재 한 번씩 튀어주는 관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EG홀딩스가 한 번은 튀어줄 확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생 파동 또는 매집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주봉에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어떤 변동성이 있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지난달에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그다음 이번에 본격적으로 현재 치고 올라가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형성이 됐던 지주회사 전환 체제의 신고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세를 이번에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니커 정다운 팜스토리 자회사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들, 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자회사 투자를 하고 있던 그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뉴럴 오브 파마슈티커스 코로나 임상 이상 이 부분도 있습니다. 니콜로사마이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재료도 있고요. 많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지홀딩스가 저는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내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런 연봉으로 보시더라도 한 번은 전체적으로는 신고가가 한 번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지홀딩스가 극단적인 저PBR, 저퍼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얘기는 요거는 이제 시장의 특징주로서 소개를 한 거지만은 이제 이제 관심주로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같은 계열사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팜스토리도 이제 이와 비슷합니다. 팜스토리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했다가 현재 조정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횡보까지 하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격수렴의 어떤 단기 숨고르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료 관련된 부분들, 사조 동아원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그리고 팜스토리까지 사료 업종에서 또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업종에서 주목할 종목까지 알아봤고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앞으로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업종은 오늘 또 어떤 업종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업종, 반도체 후공정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대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오신 이 업종은 반도체 중에서도 이 후공정이라고 특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후공정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왜 이 반도체 후공정을 봐야 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반도체 종합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종합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러죠. 근데 그 아래 하청업체인 또 부품 업체인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다 같이 동반으로 빠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소부장 업체들은 그렇죠. 강하더라고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소부장 업체 부분들이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현재 TSMC나 다른 현재 다른 반도체 회사의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현재 아주 간단하게 또 아주 쉽게 현재 반도체 산업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설계를 하고 웨이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테스트를 하고 판매 유통을 합니다. 근데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걸 전체를 해요. 물론 메모리에 한정되지만은 근데 전세적인 시스템 반도체는 현재 이 칩 설계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칩만 전문으로 설계하는 데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외주, 이게 생산은 외주로 하고 그다음에 판매는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팹리스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학에서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파운드리라고 이제 외주 생산 공장 대규모 시설 설비가 있기 때문에 공장은 다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가 현재 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여기서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외주 과정에서 후공정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지막에 이 포장, 패키징, 포장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마지막 후공정의 과정들이 보통 현재 OSAT라고 합니다. OSAT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전에는 전공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가면 갈수록 후공정이 중요해진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공정은 현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미세화 과정들의 어떤 그 현재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다가오고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정보 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학습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 병목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한 칩에다 모든 걸 담아내는 또는 현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서의 어떤 반도체 기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어떻게 패키징하느냐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현재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위탁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파운드리 중에서도 다시 후공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오사트 후공정에 대한 오사트 기업 점유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만 TSMC 말고요. 마지막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오사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대결해서 삼성전자가 2연패 또 굴욕을 안겨준 사건이 있죠. 애플이 현재 삼성전자한테 맡긴 물량을 현재 TSMC에 맡겼습니다. 거기는 후공정에 대한 그 오사트, 그러니까 패키징 테스트 기술이 좀 더 앞선 선진 기술을 이게 현재 그 체득하면서 뺏긴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 현재 뺏긴 부분들이 최근에 엔비디아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죠. 그만큼 현재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후공정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현재 고난이도 또 고기술로서 성능을 향상시키냐에 따라서 현재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공정이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공정이 뭐냐? 그러면 전공정까지 알아야 되냐? 네, 그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이 반도체 웨이퍼가 있는데 이 안에 회로 기판들이 있죠. 바둑판처럼 다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띄어다가 다 만들어진 것은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이렇게 조각조각 띄어다가 이렇게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포장하고 이런 그 배선하는 이렇게 제품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제품이죠. 다양한 제품으로 만든 것이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앞으로 그 트렌드, 후공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해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칩 그리고 기판을 구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성능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기판을 연결하는 또 방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조그만 이 반도체 손톱만한 칩을 네. 기판하고 연결해야 되죠. 회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회로가 연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름하고 이런 것이다만 일단은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 프레임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 그 중간에 프레임 틀을 짜서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리드 프레임,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렇게 두 번째로 넘어갔던 방식이 뭐냐면은 와이어 본딩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와이어 본딩 방식은 반도체 칩이 있으면은 이제 기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꼭 재봉틀처럼 생긴 것이 따닥따닥 하면서 막 그 금선을 막 연결하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게 반도체하고 바로 와이어 그 현재 기판하고 이걸 와이어로 연결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와이어 본딩 패키징 이렇게 해서 현재 기판하고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와이어 본딩에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깥에 이제 배선을 하잖아요. 근데 바깥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요 바깥에서 배선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만 이 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이제 문제가 있죠. 고난도의 이제 배선 어떤 구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현재 살펴본 결과 반도체 A4 칩을 그 구멍을 뚫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웨이프 칩 있으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썰더볼이죠. 이 썰더볼을 통해서 현재 요거 이제 기판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작은 썰더볼도 있고 큰 썰더볼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반도체 칩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플리칩 패키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C 우리가 FC, BGA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볼 형태로 이 칩을 전체적으로 그 현재 반도체 기판에다가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볼 때 뭐 리드 프레임을 하고 있는 업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또 와이어 본딩을 하는 우리 업체는 한다.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리칩 방식으로 우리는 한다 했을 때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방식이냐 아니면 미래 방식이냐 현재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이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이 업체들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도 좀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반도체는 그 이제 포장하고 이제 테스팅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조립하는 업체가 이제 단가가 높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네. 테스트하는 업체가 이제 고단가, 고마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패키징 업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테스팅 업체로 나눴습니다. 패키징하는 업체는 부분들은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SF 반도체 이거는 많이 유명하죠. 그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나 그 현재 SF 반도체 부분들은 삼성전자 전 임원이 나와서 차렸거나 아니면 보광그룹과 연결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나 SF 반도체 부분들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믿고 하셔도 될 정도로 뭐 탄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새롭게 떠오른 어떤 업체들이 이제 시그네틱스, 네페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패키징을 하고 있는 업체 부분에 해당이 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 부분들은 테스나, 그다음에 LB 세미콘,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높은 부분들을 순서이기 때문에 SFP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LB 세미콘 이런 부분들의 그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 속도가 좀 높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마진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높은 부분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이제 테스나,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이 부분들이 수익률이 벌써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뭐 5% 또는 10%밖에 하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테스트 업체 부분들이 20% 이상씩 그 현재 매출 영업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어떤 속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테스트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후공정 업체를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해외 업체로 공장이 있는 업체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좀 더 현재 그 주력 고객사가 다양하면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패키징, PKG가 패키징입니다. 테스트.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 비메모리를 전체 테스트하면 패키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SFA 반도체, 그다음에 네페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부분들이 패키징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테스팅을 하는 것은 그 전공정 단계 웨이퍼를 하느냐 아니면은 후공장 단계에서 패키징을 다 완성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느냐, 그 두 개 있습니다. 전공정에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마이크론 SP나 네페스, 시그네틱스, 네페스 아크, 이런 LB 세미콘 이런 부분들이 상위 한 5개, 6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라인 유무가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 공장 유리하겠죠. 필리핀 공장.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SFP 반도체, 네페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외 공장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테스팅하고 패키징하는 것들이 어떤 고난도 기술까지 테스트하고 패키징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단계까지 이제 통과를 좀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비교 업체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소부장 업체들에서 좀 강하다 싶던 그 종목들을 다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강할 오늘의 이 주인공이죠. 이 타픽 기업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 한번 해주시죠. 관심주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처음에 하나마이크론, SP 반도체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꾸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심주로서 후공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 골라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의 종목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부분들은 제가 설명했다시피 삼성전자 반도체 분사한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마이크론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반도체 조립 테스트까지 업계 선두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중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하이닉스의 비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2022년 1분기부터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지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지사 베트남 고성장 전망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현재 왼쪽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2021년, 2022년, 2023년 연달아 계속해서 현재 연간 실적 추이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쪽 편은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매출액도 2021년에는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후공정 부분들 또는 비메모리 현재 패키징 테스트 부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중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분들은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제가 이제 관심주로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심주로 이제 뽑아온 부분들이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은 왜 뽑아왔냐면은 요거도 이제 잘 주목을 할 기업이 뭐냐면은 영풍그룹입니다. 영풍그룹의 계열의 반도체 계열의 패키징 업체가
시그네틱스인데 계열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열사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가 바로 영풍그룹의 또 회사고 그다음에 시그네틱스도 영풍그룹의 계열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나름대로는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플립칩 방식.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하고 기판을 볼로 연결해죠. 몸 전체로 뒷면으로 전체로 연결하는 플립칩 방식이 대세죠. 근데 그 방식이 현재 뭐 BGA, FPGA, MCM 등 다양한 첨단 그 패키징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렇게 랜드 플래시 패키징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요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리드 프레임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라미네트 그래서 BGA 방식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플립칩 방식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실 계속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에 대한 매출액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생각이 되고 또 시그네틱스는 현재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브로드컴에 대한 통신용 패키징 수요도 현재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징은 조립해야 된다겠죠. 브로드컴에 대한 그 매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가 약간 뭐 시총도 좀 적고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테슬라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요거는 테스트 기업입니다.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테스트 전문 업체는 더 고마진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콜,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현재 캐펙스, 현재 유형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테스나, 그다음에 네페스 보이시죠? 그만큼 미래 비전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글로벌 오사트의 기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스나가 높은 영업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마진 구조를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현재 그 전체적으로 이 업체는 후공정 테스트뿐만 아니라 전공적인 웨이퍼 테스트, 그다음에 후공적인 패키징 테스트 모두를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테스트 장비 1,000억 원대 해외 4개사에서 양수 계약을 좀 체결해서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받고 또 많은 플립칩 방식, 최근에 더 유행하는 방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테스나 기업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 개의 기업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이 후공정 업종에 대한 또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또 빅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미리 선취매해 두신다면은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파트너님과 함께 또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늘의 이 대망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예,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입니다. 네페스 아크 종목이군요.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반도체 후공정을 현재 그 테스팅하고 패키징하는 그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주로 2단계인데, 근데 네. 계열사가 이 그 턴키 도급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턴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 열쇠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너희 업체에서 모든 계열이 있기 때문에 예. 후공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터키 턴키도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턴키라는 어떤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 건설업체에서도 턴키 도급하면은 첫 번째 시공부터 분양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턴키라는 개념인데 네. 바로 네페스 그룹에서 계열사 중에 네페스,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이런 계열사들이 각 공정 테스트별이 다 있기 때문에 네페스 그룹에 넘겨주면은 전체 후공정에 대해서 전체를 올 패스까지 전체 다 알아서 해주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페스를 모의사로 두고 있고, 근데 네페스는 사실 좀 적자입니다. 근데 네페스 아크는 검사만 전문으로 한다고 했죠. 검사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고마진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페스 고객사를 물량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가 탑픽의 가능성들이 첫 번째로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단계 테스트, 패키징하고 테스트, 또 마지막 테스트까지. 테스트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가 탑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탑픽 중에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현재 그 애플에 빼앗겼던 그 납품을 현재 대만 업체 TSMC에 빼앗겼던 빼앗은 기술이 뭐냐면은 현재 팬아웃 FO PLP 방식, WLP 방식입니다. 그 방식의 기술이 앞서면서 빼앗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페스 아크가 바로 그런 패키징 기술을 네페스 그룹 자체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뭐 PLP, WLP 이 부분들은 뭐 현재 용어가 상당히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원형 칩으로 만들면은 WLP는 원형 칩으로 현재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게 원형 칩 보통 이제 칩을 만들면은 칩을 이렇게 쪼개서 안에다 패키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게 쪼개지 않고 전체적으로 현재 패키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절단하자. 그게 효율이 높다 해서 이게 WLP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현재 PLP 부분들은 원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쪽 짜그라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웨이퍼를 전체 사각으로 해서 굉장히 큰 판으로 해서 패키징을 하자 하는 것들이 WLP 방식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 팬아웃, 팬인 이런 부분들은 약간 복잡한데 칩하고 칩에서 그 나오는 어떤 그 연결선이 그 현재 전체적으로 칩하고 동일 면적에서 나오느냐, 칩보다 이렇게 약간 넓은 면적으로 나오느냐 해서 팬인, 팬아웃 방식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현재 네페스 아크에서는 완벽하게 가지고 좀 있는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상위 등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네페스 아크가 탑픽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전체적인 신기술 바탕으로 연간 50% 성장률을 보이는 업체, 그다음에 높은 영업 실적률을 가진 업체에 유일합니다. 네페스 아크 부분들이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업 실적 부분들이 2011년,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보면은 1,140억, 1,700억, 그다음에 2,900억, 2,290억 정도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올라온 속도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페스 아크 부분들이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 부분까지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검증이 통과가 되면은 전력 반도체까지도 네페스 아크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한 그 단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부분들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네페스아크 부분들의 이제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한번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조용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용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뭐 최근 하락, 그다음에 행보의 끝자락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21선과 61선에 수렴의 단계에 좀 있습니다. 수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뭐 지금 가격대 21선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죠. 예, 내일 시가도 괜찮고요. 예, 현재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5%, 한 4만 원 정도 이탈이 되면은 일단 손절을 해야 되지만은 현재 네페스아크 부분들이 현재 바닥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한 번은 좀 나와줄 수 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세를 내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네페스아크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체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반도체 후공정 그중에서 테스팅하고 현재 패키징 테스트 업체 중에서 가장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분까지 또는 그 매출 제품의 확대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인 네페스아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개장 맞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